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국립공원. 이곳은 사막과 초원이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계로 다양한 동식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연보호구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공원 생태계에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토종 식물들이 하나둘씩 시들어가고 원래 이곳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던 곤충과 초식 동물들의 개체 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공원관리팀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 모든 문제의 주범이 악마의 식물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식물은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며 토종 식물들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었고 그 결과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원 책임자인 매튜 콜먼은 이 상황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몇 년 안에 공원의 자연 생태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 매튜와 관리팀은 이 외래종을 없애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 공원 관리팀은 우선 강력한 제초제를 뿌려 이 식물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식물은 살아남았습니다. 제초제가 주변 식물들에게는 치명적이었지만 이 식물만은 끄떡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독성을 가진 듯한 이 식물의 특성 때문에 주변의 토양까지 오염되면서 다른 토종 식물들만 더 빠르게 시들어갔습니다. 제초제도 듣질 않아? 이 식물 도대체 뭐지? 제초제 방식이 실패하자 관리팀은 새로운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염소 방목. 염소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이라면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외래종을 제거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염소들이 이 식물 앞에서 멈춰서더니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는 고개를 휙 돌려버린 것입니다. 공원 직원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염소들도 안 먹는다고? 이 정도면 진짜 악마의 식물 아니야? 마지막으로 공원 관리팀은 직접 사람들을 동원해 이 식물을 뿌리째 뽑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식물은 뿌리가 깊고 단단하게 박혀 있어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줘도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뿌리를 다 뽑아내지 않으면 다시 빠르게 번식했기에 이 방법은 비효율적이고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도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공원 생태계는 계속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매튜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식물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러나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느 날 공원을 방문한 한 한국인 할머니가 이 식물을 보더니 두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순자 할머니. 미국에 사는 딸네 집에 방문했다가 가족들과 함께 국립공원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문제의 식물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공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 이거 여기서 그냥 자라요? 이거 깨십 아니에요? 공원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깨십이요? 그게 뭔가요? 박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식물잎을 한 장 따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네. 이거 깨십이네. 공원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들이 몇 년 동안 제거하려 했던 이 식물이 한 한국인 할머니에게는 귀한 보물처럼 보이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는 조용히 깨심 몇 장을 주머니에 넣고 떠나셨습니다. 공원 직원들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일이 얼마나 큰 사건으로 번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깨십을 발견한 지 단 며칠 뒤 공원 관리팀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공원 입구에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닐봉지, 가위, 바구니 등을 들고 있었고 서로 신나게 이야기하며 공원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공원 직원들이 다가가 묻자 한 한국인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깨심 많다고 해서 왔어요. 아니, 이걸 그냥 버린다고요? 아까워서라도 따야죠. 공원 관리팀은 당황했습니다. 깨십, 그게 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몰려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미국 국립공원의 깨십이 지천으로 깔려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SNS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짜 깨십 따러 가자. 여기 깨십이 널렸대. 김치 담그러 가자. 한인들 단체로 출동 예정 크크. 공원 관리팀은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공원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막아야 하나 아니면 이걸 기회로 활용해야 하나? 그렇게
미국 국립공원의 운명을 바꿀 깨십 채취 프로젝트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며칠 전 공원에서 깨씹을 발견한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한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립공원에 깨씹이 널려 있다는 소식에 한인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호기심이 커져만 갔죠. 특히 한국에서는 깨씹이 식탁 위의 명약이라 불릴 만큼 영양가 높은 식재료입니다. 비빔밥, 삼겹살, 김치, 깨씹장아찌 등 다양한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존재이기에 공짜로 깨씹을 따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정말 매력적이었죠. SNS와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깨씹을 따러 가겠다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모였고 결국 깨씹 채취 모임까지 조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국립공원 관리팀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깨씹을 채취하면 공원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걸 그냥 두고 봐도 괜찮을까?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원의 생태계 관리 책임자 매튜 콜몬이었죠. 매튜는 깨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인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크게 놀랐습니다. 대체 이 깨씹이라는 식물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 평소 자연을 사랑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헌신해온 매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수백 명이 몰려와 공원에서 깨씹을 마구 채취하면 생태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몇 년째 골칫거리였던 이 외래종 깨씹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공원 내 전문가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깨씹을 그냥 방치하자니 생태계가 망가질 것이고 사람들을 무조건 막자니 혼란만 가중될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과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제안에 관리팀은 술렁였습니다. 정말 일반인들에게 깨씹 채취를 허가해도 괜찮을까요? 혹시나 무질서하게 진행되면 공원이 망가지는 건 아닌가요? 매튜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깨씹을 오랜 세월 식용해온 민족입니다. 그들이 깨씹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과정에서 생태계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 우리가 관찰한다면 의외의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이 외래종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관리팀은 매튜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인들과 함께하는 깨씹 채취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깨씹 채취 행사 당일, 공원은 이른 아침부터 한국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청자는 100명이었지만 현장에는 2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비닐장갑을 끼고 가위를 들고 커다란 장바구니와 김치통까지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매튜는 이 광경에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채취가 아니라 마치 수확을 하러 온 농부들 같군.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이거 사 먹으려면 돈이 얼만데 공짜라니 완전 득템이야 라며 신이 나셨고 다른 사람들은 현장에서 깨씹 장아찌를 담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매튜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무질서하게 깨씹을 뽑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질서정연하게 깨씹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씹 줄기와 뿌리를 남기고 입만 조심스럽게 따서 바구니에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매튜는 신기한 듯 질문했습니다. 왜 뿌리를 남기고 잎만 따시나요?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계속 깨씹이 자라거든요. 뿌리째 뽑아버리면 다음에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자연을 해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죠. 매튜는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전통 농업 방식이구나. 한국인들의 채취 방식은 토양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깨씹을 따기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공원 곳곳에는 깨씹 향이 가득 퍼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깨씹 채취 후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깨씹이 사라진 자리에 토종 식물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토양의 질이 좋아지면서 곤충 개체 수도 늘어났습니다. 깨씹의 강한 향이 줄어들면서 초식 동물들도 다시 공원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튜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그동안 자신들이 간과했던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공원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와서 공원의 식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허용하다가 공원이 엉망이 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매튜는 이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깨씹 채취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튜는 깨씹 채취 전후의 생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깨씹 제거 후 생태계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깨씹이 사라지면서 토종 식물의 개체 수가 증가, 토양이 더 건강해지면서 곤충과 작은 포유류들의 개체 수도 증가, 공원의 예산도 30% 이상 절감되는 효과. 이 데이터를 근거로 매튜는 반대 세력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깨씹 채취는 단순한 식물 제거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전통 방식은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자연 보호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깨씹 채취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 보호 모델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원에서 진행된 한인 깨씹 채취 행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한인들이 질서정연하게 깨씹을 채취하며 공원은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외래종 깨씹 문제를 단 하루 만에 해결하는 기적적인 결과를 보였죠. 그리고 깨씹이 줄어든 자리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토종 식물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고 토양의 질이 개선되면서 곤충과 초식 동물들의 개체 수가 증가했으며 무려 40%의 공원 관리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공원 관리팀 내부에서도 일부 직원들은 이건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 같았던 순간 예상치 못한 것엔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원보호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이유를 들며 깨씹 채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허용하면 앞으로도 일반 시민들이 공원 내 식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려 들 것입니다. 지금은 깨씹이지만 다음에는 다른 식물들까지 남김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반대파 직원들은 한인들이 공원을 망치고 있다는 허위 보고서까지 제출하며 깨씹 채취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했습니다. 결국 공원보호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깨씹 채취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깨씹 채취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한인 커뮤니티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공원을 도운 거 아닌가요? 우리가 깨씹을 따면서 생태계가 더 건강해졌다는 걸 직접 봤잖아요. 한인들은 분노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한인 단체들은 공원 측에 항해 시위를 할 준비까지 하려 했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매튜 콜먼. 매튜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깨씹 채취 이후 공원의 생태계가 살아나는 모습을, 그리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깨씹을 수확했는지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수포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깨씹 채취 금지 발표 이후 공원 사무실에서 혼자 남겨진 매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정말 틀린 선택을 한 걸까? 그는 자신이 깨씹 채취를 허용했던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결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보호위원회의 주장은 분명 타당해 보였습니다. 한번 예외를 만들면 앞으로도 공원 내 다른 식물들까지 채취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 이라는 논리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매튜는 깨씹 채취 이후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물 채취가 아니었다. 이건 공원을 살리는 일이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공원보호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최후의 설득을 해야 한다고. 매튜는 깨씹 채취 이후 공원의 변화를 데이터와 영상 자료로 정리한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원보호위원회가 있는 본부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보호위원회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제발,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위원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매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깨씹 채취는 앞으로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매튜는 침착하게 준비해온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 데이터를 먼저 보시죠. 매튜는 화면을 켜고 깨씹 채취 전후의 공원 모습을 비교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깨씹이 제거된 자리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 사슴과 초식 동물들이 다시 돌아와 풀을 뜯는 모습, 토양이 건강해지면서 곤충들이 다시 날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관리 예산 절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깨씹 채취로 인해 공원의 관리 비용이 40% 절감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수십만 달러를 들여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외래종 문제를 한국인들이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한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매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보호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서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매튜의 강력한 주장과 데이터 앞에서 보호위원회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깨십 채취를 공식 허용한다. 앞으로도 매년 한인 깨십 채취 행사를 진행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 커뮤니티는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이제 깨십 따러 다시 가자. 공원으로 다시 모여든 한인들은 깨십을 채취하며 서로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매튜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매튜는 한인들과 함께 깨십 장아찌를 나눠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연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답을 찾는 것이구나. 그는 더 이상 한국인들이 깨십을 채취하는 모습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깨십을 따는 것이 아니다. 공원과 공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미국 국립공원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깨십 채취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이후 공원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토종식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토양의 질이 개선되면서 곤충과 초식동물들이 돌아왔으며 공원의 관리 비용이 무려 40%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년 한인들이 참여하는 깨십 채취 행사가 정식 공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 이제 미국인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관리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이 행사는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성공적인 외래종 관리 프로젝트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공원 관리 책임자인 매튜 콜먼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은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구나. 하지만 깨십이 만든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리조나 국립공원의 깨십 채취 성공 사례는 미국 전역의 환경보호단체와 국립공원 관리국 NPS에까지 퍼졌습니다. 우리 공원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자연 관리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기관과 연구소에서도 한국의 자연 친화적인 농업 방식과 전통적인 채취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몇몇 대학에서는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한 식물 관리 방식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까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깨십과 비슷한 외래종 문제를 겪고 있는 국립공원들이 한인들과 협력하여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깨십은 단순한 외래종이 아니라 한인들이 미국의 자연을 보호하는 기적적인 사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매튜는 한인 커뮤니티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방문한 곳은 서울의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의 다양한 나물과 채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조화롭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쑥, 고사리, 두릅 같은 다양한 산나물들, 발효 음식을 통해 자연을 활용하는 한국의 음식 문화, 환경을 해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 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군요. 그 후 매튜는 한국의 한 작은 농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깨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농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을 해치지 않고도 식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한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연을 아끼고 자연이 스스로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요. 매튜는 이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편 깨십 채취 행사가 다시 공식 허용된 이후 한인 커뮤니티는 단순히 깨십을 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공원 청소 활동을 시작하고 공원의 자연보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깨십 채취 행사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깨십 채취 금지가 발표되었을 때 분노하고 실망했던 한인들은 이제 공원을 살리는데 직접 기여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자연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공원에서 깨십을 채취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매튜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깨십 채취 행사 마지막 날, 매튜는 조용히 한인들 사이에 섞여 깨십을 한 장 따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깨십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음 깨십을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잎사귀가 미국의 환경보호 정책을 바꾸고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가교가 깨짚을 손끝으로 느끼며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외래종 문제를 해결한 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전통적인 자연관리 방식이 어떻게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자연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자. 우리의 전통과 지혜는 먼 타국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깨십처럼 작은 것이 때로는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제 미국 국립공원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깨십을 채취하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깨십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운 한 미국인, 매튜 콜먼이 있었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공항 내부는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출발과 도착 정보가 계속해서 바뀌었고 터미널 곳곳에서 승객들이 바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국 심사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국의 여행객들이 저마다 여권을 손에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유럽 국적을 가진 승객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빠르게 심사를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유럽권 국가의 승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심사관에게 추가 질문을 받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일이 많았고 심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긴 줄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오른쪽에 위치한 자동 입국 심사대. 이곳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승객들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그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한 금발의 여성이 빠르게 자동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서양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푸른 눈, 금발 머리, 우아한 분위기, 겉보기엔 유럽인 같았으며 독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내민 여권은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뭐야?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지? 중국인 관광객들은 황당하다는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줄은 여전히 길었고 심사관들은 하나하나 서류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여성은 단 10초 만에 자동 게이트를 통과해 공항 내부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로드리게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원래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한국 여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 여권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을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꿈꿔왔습니다. TV와 책을 통해 세계 곳곳을 보며 언젠가 직접 발로 여행하며 사진을 찍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되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여권만으로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90일 이상 체류할 수 없었습니다. 쉥겐 비자를 신청하려면 은행 잔고 증명서 필요, 여행 일정표 필요, 왕복 항공권 예약 필수, 숙소 예약 확인서 제출, 추가 인터뷰 가능성 있음. 이걸 다 준비해야 한다고? 그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 여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순간부터 더 강력한 여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대에 섰습니다. 아르헨티나 여권? 잠시 기다려주세요. 심사관은 그녀의 여권을 들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입국 거절이라도 되는 걸까?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유럽 여권을 가진 승객들은 가볍게 심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공항 한복판에서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여행 블로그에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 여권 세계 2위의 힘. 비자 없이 192개국 여행 가능. 그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여권으로는 수많은 제한이 따랐지만 한국 여권을 가진다면 거의 모든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그녀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할 때 마리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 그녀는 단순히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을 선택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곧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리아는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정리정돈된 환경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공항이 있다고? 그녀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또다시 긴 대기를 해야 할까? 심사관이 이것저것 질문하며 의심하진 않을까?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겪었던 굴욕적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국 심사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밀자 심사관은 서류를 빠르게 확인하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마리아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추가 질문도 불필요한 의심도 없다고? 그녀는 이 작은 순간에서조차 한국이 자신을 환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는 아르헨티나와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과 안전함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이 이렇게 시간을 정확히 지키다니. 지하철에는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기, 심지어 무료 책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배달음식 주문, 은행 업무, 심지어 대중교통 이용까지. 그러나 그녀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함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한국의 치안을 체감한 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늦은 밤, 카페에서 공부하던 마리아는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그대로 그녀의 자리 위에 있었습니다. 만약 아르헨티나였다면 이미 도둑 맞았겠지.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이 정말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은 후 밤 12시에 귀가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택시 타야 할까? 그러자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하철 타면 돼.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새벽 1시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거리에는 혼자 걷는 여성들도 많았고 어느 누구도 불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밤늦게 혼자 걸어도 되는구나. 이 순간 마리아는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마음을 확고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사랑을 만나게 된 것은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 그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 한국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메뉴를 읽지 못해 당황하고 있던 마리아를 보고 그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주문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비가 갑자기 쏟아지던 날 그는 자신도 젖으면서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며 마리아는 그에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결국 둘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귀화를 결정하였습니다. 귀화 절차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위에 새겨진 금색 글씨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 여권을 들고 입국 심사에서 긴 대기를 해야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자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녀는 한국 여권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 여권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이제 그녀는 새로운 여권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어. 인구. 금색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 여권을 가지고 있던 시절. 해외여행은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비자 문제, 입국 심사대에서의 긴 대기, 추가 질문과 의심 어린 시선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나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 그녀는 한국 여권을 들고 유럽과 미국, 일본을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이 여권이 그녀의 여행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리아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대부분이 비유럽권 승객들이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 여권을 들고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40분 넘게 대기해야 했습니다. 여권과 비자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행입니다. 정확한 일정과 호텔 예약 내역을 보여주세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고 그녀는 항상 불필요한 긴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자동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녀는 긴장된 손길로 여권을 스캔기에 올렸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심사대 앞을 지나면서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Welcome to Germany. 끝이었습니다. 단 10초. 줄도, 인터뷰도, 서류 검사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여권의 힘이구나. 마리아에게 히드로 공항은 가장 나쁜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아르헨티나 여권을 들고 이곳을 방문하다가 30분 넘게 심사대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왜 영국에 오셨죠? 관광입니다. 정확한 방문 일정과 재정증명 서류를 보여주세요. 심사관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떠오르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의심을 받아야 할까?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동 심사대의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공항 직원이 그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Welcome to the United Kingdom.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의심받는 외국인이 아니야. 미국 입국 심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과거 아르헨티나 여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녀는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까지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여권을 가진 그녀는 ESTA-전자 여행 허가만 등록하면 미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그녀의 여권을 확인하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네요. 와우, 한국 여권은 신뢰하죠. 그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덧붙였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Welcome to the US. 마리아는 순간 놀랐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는 건 처음이야. 과거에는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몇 주 동안 서류를 준비하고 대사관 인터뷰까지 봐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그녀는 특별한 심사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 하나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도쿄 하네다 공항. 입국 심사대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줄은 더욱 길었습니다. 그들은 심사관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자동 게이트를 못 써요? 사전 등록된 여권만 이용 가능합니다. 심사관의 말에 중국인 관광객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한국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동 입국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단 5초 만에 일본 입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길게 늘어진 줄에서 여전히 대기 중인 중국인 관광객들과 자동 입국 게이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하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 그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다는 증거야. 그녀는 한국 여권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 여권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할 때 마리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과거 그녀가 한국을 처음 찾았을 때는 단순한 교환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푸른 표지의 한국 여권, 금색으로 새겨진 대한민국이라는 글씨를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내 나라로 돌아온 거야. 그녀는 자신 있게 여권을 스캔기에 올렸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그녀에게 입국 심사는 단 3초 만에 끝이 났습니다. 긴장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출국장을 빠져나오며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그녀는 문득 3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 여권을 사용했을 때는 많은 절차가 필요했었지. 유럽을 방문하려면 쉥겐 비자를 신청해야 했고 승인받지 못하면 여행 자체가 불가능했었는데 히드로 공항에서는 의심받으며 추가 심사를 받은 적도 있었잖아. 미국을 방문하려면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해야 해서 엄청 긴장했었는데 공항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서고 불필요한 질문을 받아서 기분이 엄청 나빴었지. 근데 지금 한국 여권을 가진 후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 192개국을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 가능하게 되었고 자동 입국 심사이게 뒤로 줄도 서지 않고 단 10초 만에 입국 완료할 수 있었지. 또 미국에서도 ESTA만 등록하면 인터뷰 없이 바로 입국 가능하고 공항 직원들이 한국 여권을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 그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여행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설레는 일이 되었어. 마리아는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야. 공항에서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어. 자동 입국 심사는 너무 빠르고 편리해. 줄도 안 서고 바로 통과했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여권의 힘이야. 솔직히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그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다는 증거야. 그녀는 한국 여권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격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번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여행에서 내가 단 한 번도 비자 문제로 고생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놀란 듯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한국 여권이 그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 마리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한국에서 살기로 한 게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부모님은 살짝 울컥한 듯 보였습니다. 너의 선택을 존중해. 그리고 우리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력할까?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강국이다. 한국 국민의 불법 체류율이 낮아 세계 각국에서 신뢰받는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며 한국 여권의 가치도 상승했다. 그녀는 한국 여권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제한된 자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여행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신뢰와 위상을 담은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서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